박정생과 함께 자신 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된 친구들만 함께 시작할 거야. 자, 오늘은요, 이 단원 제안하고 실천하고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교과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살펴보나요? 우리 개념 잡는 핵심 용어 봐야 되겠죠? 자, 얘들아, 이 개념 잡는 핵심 용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낱말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낱말들, 그러면서도 이번 단원에서 핵심이 되는 낱말들을 골라서 이런 뜻이야 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을 보자. 박사님이네. 딱 봐도 박사님이지. 나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말해보렴. 옆에 로봇이 뭐라 그래요? 베레베레 박사님, 저를 좀 더 강력한 로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강해지고 싶나 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좀 더 강력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은 거죠. 그쵸?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용어, 바로 제안입니다. 제안. 제안은요, 어떤 일을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놓는 것. 좀 더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밑줄을 쳐야 되겠다. 의견을 내놓는 것. 혹은 뭐 그 의견.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제안이라는 말을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제안을 해봐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제안이라고 해요. 이제 어렵지 않죠? 한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용어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또 박사님이랑 로봇이 나왔어. 강력한 로봇으로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박사님이 해결을 해주시네. 자네에게 100만 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슈퍼파 수소전지를 넣어주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로봇이 이야호 문제 해결. 자, 나보다 힘센 로봇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 뭐예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죠. 그쵸? 박사님이 로봇이 원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무엇이냐? 바로 해결이라는 말이야. 자, 해결은 제기된 문제를 풀어서 밝히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 어떤 문제는 말하자면 얘들아, 뭔가 상황이 뭐 이렇게 얽혀 있는 거잖아.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거고 뭔가 상황이 꼬여 있는 거고 이런 거일 수 있잖아. 그거를 자, 얽힌 걸 풀어내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해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뭔가 문제를 딱 해결하면 굉장히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풀어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해서 풀해자의 결단할 결. 자, 한자도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제안과 그리고 해결이라는 핵심 용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개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제안하는 글이야.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요.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인데 우선 제안하는 글이 무엇인지 제안이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제안이 뭐라 그랬어?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 그쵸? 그렇다면 제안하는 글은 의견을 내놓는 글이죠. 그쵸? 그래서 제안하는 글에는 그 안에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적어줄게요. 제안하는 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그 안에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한 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담고 있는 글. 이게 바로 제안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쓰면 무엇이 좋으냐? 어떤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뭐 여러분들 학급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문제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제안하는 글을 씀으로 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다음에는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될 거고 또 제안하는 글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 글에서 또 해결 방법을 찾아서 뭔가 실천에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안하는 글을 쓰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작게는 나 하나가 바뀔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제안하는 글이 이렇게 좋은 글이구나 라는 거 제 좋은 점 알고 가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경우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 친구가 지금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여러 학원을 다녀서 힘들어. 지금 보니까 운동하러도 다니고 피아노도 다니고 뭔가 또 책이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공부하러 다니고 그죠?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녀서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 이게 바로 어떤 문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 친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야. 자, 이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뭐 하면 되겠어? 제안을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학원을 많이 다녀서 힘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뭔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떤 경우야? 옆에 친구가 허락도 받지 않고 요 지우개를 요걸 원래 얘 건데 이렇게 가져다가 쓴 거야. 근데 지금 이 친구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지우개를 쓰다니. 기분 나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 상황? 친구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 이런 문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짝꿍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내 물건을 내 허락받지 않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쓰고 싶을 때는 나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지금 보면 다 어떤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생활 속 문제들을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안하는 글 하면 뭔가 대단한 글, 엄청난 의견을 가진 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제안하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제안하는 글의 특성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안하는 글의 특성은 선생님이 미리 별을 좀 붙여두고 시작할게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는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만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굉장히 핵심 내용인데 우선 제안하는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짜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안하는 글은 우선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서도 계속 봤는데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제안, 즉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까지만 말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지 혹은 그런 의견을 통해서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까닭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닭은 제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짜임 중요하게 배웠고 그 다음 여러분들 제안하는 그 문장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제안하는 문장 표현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 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뭐뭐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하면 어떨까요? 봐봐, 합시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견을 내놓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표현이고요. 그 다음 얘들아, 제안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 제안을 뒷받침하는 까닭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까닭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렇게 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즉,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까닭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익숙한 표현일 테고 자, 여기 보면 그 까닭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모두 다 까닭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거.
자, 봐봐. 제안하는 문장 표현과 까닭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어떤 표현을 주로 써서 나타낼 수 있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 문장 표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표현들을 알아두면 실제로 제안하는 글을 읽을 때 뭐뭐 합시다 라는 문장을 보면 아, 이게 제안하는 내용이구나. 뭐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 이게 제안을 뒷받침하는 까닭이구나 하고 글을 읽을 때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아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살펴본 개념 2, 제안하는 글의 특성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안하는 글의 특성에 맞게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제안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짜임 봤죠? 봐봐 얘들아, 먼저 문제 상황. 물론 글의 제목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 상황부터 얘기하는 거야. 요즘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아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봐봐 얘들아, 쓰레기가 많대. 그래서 지저분하대. 문제지. 딱 봐도 문제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뭐가 되겠어? 제안이 되겠죠.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혹시 제안이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 의견이라는 말과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학교에서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제안. 자, 근데 제안만 하면 안 돼. 이 제안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까닭을 말함으로 해서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까닭은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학교에서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놓아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 운동장이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찾아보자. 뭐 찾아볼 거냐면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제안하는 글에 들어가는 표현인데 자, 이거는 제안할 때 쓰는 표현. 자, 밑에 있는 거는 까닭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앞에서도 분명히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글의 짜임에 따라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하나 확인해 보고 가자. 제안하는 글에 까닭을 써야 한다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이 까닭을 통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까닭을 써야 하는 까닭 뭘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런 제안을 생각했는지 까닭을 제시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제안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안을 까닭의 내용을 통해서 잘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개념 3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읽는 일을 생각하며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읽는 일을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읽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안하는 글의 특성을 배우면서 이미 좀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가 얘들아 제안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즉 글쓴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느냐? 바로 그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읽는 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읽는 이를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알아볼게요.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줘야만 읽는 이가 아, 이게 지금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글쓴이는 어떤 문제 상황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읽는 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겠죠? 요 말 같이 알아두세요. 구체적으로 쓴다. 자세하게 쓴다. 함께 알아두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안할 것인지 읽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읽는 이를 고려한다라는 건 앞에 나온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할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읽을 사람을 고려해서 글을 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안에 대한 적절한 까닭을 쓰는 것도 역시 잊으면 안 되고요. 또 제안과 까닭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안에 알맞은 까닭, 제안에 알맞은 표현, 그리고 까닭에 알맞은 표현.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 특성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념 3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읽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글을 써. 학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안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의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니죠.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읽는 이로 정하고 그 읽는 이를 잘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의 학원 문제라든가 나의 용돈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누구한테 제안을 할까? 자, 나의 학원 문제, 용돈 문제를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죠. 이건 나의 부모님께 제안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문제 상황에 알맞게 누구에게 제안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읽는 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달라고 제안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제목을 정할 때는요,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목을 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정말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 내가 제안하려는 거 막 감춰서 표현해야지?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 상황은요, 상대가 그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세히 혹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일까 봐. 다른 말로 보일까 봐.